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그간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미행입니다. 월간 한국소설에 발표되었고 소설집 매직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생긴 자식 나와 아버지의 화해를 그린 가족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보랏빛 새벽 봉창을 바라보던 어머니, 어쩌다 들른 그분을 내 아버지야 라고 일러주곤 이불을 덮고 울던 누나. 학생이 되었으니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며 아랫목으로 끌어내리던 두툼했던 아버지의 손. 그리움에 끝내 눈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신 어머니. 마음은 두고 간다며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나의 그녀. 갚으면서 사는 거지. 인생의 모호함의 맥이 풀리면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얘기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근원은 인생의 주술성에 기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중얼대며 서로 어깨를 토닥여주던 젊은 날의 벗들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작품 속의 나는 다름 아닌 우리이기도 합니다. 피하는 지혜와 인정하는 용기. 하나둘 총각을 벗어나 아버지가 되던 시절에 벗들과 나누던 일종의 결사였지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따뜻한 남편이 되자는. 그랬지만 많이 휘고 부러지고 흩어진 모습으로 지내왔고 그 아버지들은 다 떠나시고 아들들은 이제 우리를 가끔 힐끗 바라봅니다.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그렇듯 우리 인생의 매듭을 알게 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다 한 가지로 마음에 뿌리 내린 삶의 순정이었다는 것. 소설 말미에 그려진 부자의 모습. 드세요 식기 전에라는 나의 음성이 오랫동안 가슴을 적십니다. 김혜숙 소설의 워터마크를 또 확인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감동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행. 아버지는 오늘도 외출하셨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외투를 챙겨 입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건 아버지가 이곳에 오신 후 습관처럼 하는 일이다.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거라고. 아내는 급기야 아버지의 외출의 이유를 여자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아내가 내게 고자질하듯 아버지를 험담할 때는 언제나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그 큰 눈동자를 숨기며 눈가에다 잔주름을 만든다. 여자는 무슨. 내가 아내를 향해 눈을 흘겼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는 고자질을 내가 말없이 듣다가 유독 오늘 아침에 눈을 흘기며 타박을 한 건 마음이 찔려서였다. 마치 당신 여자 있어, 그렇지? 라며 넘겨짚는 아내의 말에 내가 아니야 하고 필요 이상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랄까. 어쨌든 예리한 감각을 곤두세우고 탐색하느라 정신이 없는 아내의 감시망에 걸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렇게 매일 만나 뭐하나 몰라. 아내는 숫째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다는 아내의 고자질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아버지는 어쩌면 여태 자식 내외와의 삶에 마음을 붙이지 못해
낯선 이 집을 눈만 뜨면 나가실 분이란 생각을 할 뿐이다. 사실 나는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든 그렇지 않든 관심이 없다. 아니, 아버지의 하루 일과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냥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오갈 데 없던 혼자였으니까 함께 살 뿐. 나는 아버지가 내 생활에 관여하는 일도, 내가 관여하는 일도 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다르다. 아내는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는데 그것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인 표현은 느닷없이 함께 살게 된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현인 셈이다. 어쩌면 나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고자질을 은근히 즐기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도 별 수 없으시네요 하는 심정으로. 어쨌든 아내가 아버지 일을 탐색하느라 그 예리한 감시의 시선을 내게다 두지 않는 건 다행이다. 잘 지내오다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 즈음, 이제 와서 아내가 알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말이 마무리이지 내 마음은 여자에게로 더 몰입하고 여자 또한 다르지 않다. 기다릴 거예요. 여자는 오늘도 다그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그러나 나는 여자를 기다리게 할 것이며 그것은 여자 때문이다. 해외지사로 발령났어요. 남편이. 제가 원했어요. 여자는 이름도 아득한,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는 그곳으로 이미 갈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내게 통보를 했었다. 제가 원했어요 라며. 너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때 내 마음이 열정으로 이별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때 여자는 이미 남편을 중동질하여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각자 가정이란 완벽한 잠금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감정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던 차였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기에 그녀의 결정도 이해는 되었지만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던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기만 했었다. 넌 이별이 가능하구나. 그것은 배반이었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기도 했다. 기존의 장치로는 단속이 허술할 것 같이 느껴지자 여자가 내게 내민 이별의 카드처럼 아버지는 내 감정을 단속하는 하나의 보조로 장치한 잠금장치였는지도 몰랐다. 공교롭게도 그때 아버지는 오갈 데가 없었고 아내의 말처럼 몰라라 해도 그리 양심의 가책이 될 일이 없던 아버지를 내가 모신 건 엄밀히 따지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한 여자를 사랑한 결과가 한 여성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으며 그 자식의 가슴에다 또 얼마나 사귀기 힘든 응어리를 만들었는지 그 산 증인을 가까이에 두고 내 감정을 단속하고자 한 내 저의. 그러나 내 저의를 짐작도 하지 못하는 아내는 한때 짜증을 부렸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라며. 전 재산을 물려받은 아버지의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아버지만 남겨두고 가족이 도피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고민했을 때 아내는 그렇게 말을 했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던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아내의 말처럼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 제사는커녕 아버지라 부르지도 함께 살지도 못한 나는 아버지가 그랬듯 몰라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러함에도 아버지를 모시자고 한 이유에는 나 자신을 단속하기 위함과 함께 왜 내 어머니와 자식인 나를 그렇게 모른 척 했느냐는 때늦은 반항과 나는 당신처럼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시의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는 내게 속도 없는 효자 아들이라고 강짜를 부렸고 그것은 아버지가 오신 후부터는 탐색과 고자질로 바뀌었는데 나는 늘 아무런 평 없이 듣는 편이다. 어차피 함께 살기로 했기에 아내에게도 고자질한 숨통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하루 일과에 내가 관심의 비중을 그리 두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외출을 하셨다. 아버지의 집에서의 행동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조용해서 마치 그림자 같다. 아버지의 그런 조심스러운 행위는 급기야 아내로 하여금 여자 때문이란 상상을 하게 했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버지 또한 나나 아내만큼이나 함께 사는 일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연세가 드셨음에도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신 아버지의 이성, 그 이성이 아버지란 호칭 한번 허용해 본 적이 없는 자식의 집에 늙은 몸을 의탁해야 하는 사실. 그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못 견딜 불편함과 현관문도 마음대로 여닫지 못할 정도의 조심성으로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내의 상상처럼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나를 기다릴 여자를 떠올리고 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오직 한 곳에다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미 몇 날째 기다리고 있을 그녀. 설령 내가 내일도 모레도 그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쓸쓸히 돌아갈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내 마음이 쓰리다. 마음이 쓰리니 정말 가슴까지 뻐근해진다. 만나자. 그냥 만나버리자. 어차피 떠날 사람 아닌가. 이별의 장치.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감정의 조절은 어차피 그녀의 출국과 함께 절로 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차단 장치가 마련된 이 즈음에 내가 그녀의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 때문이다. 혼자 남겨질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아픔. 기다림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완벽한 혼자만의 시간들. 그것의 지독한 아픔을 나는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마치 가속도가 붙은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형국의 위기감.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제동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끌어오르는 감정은 그 제동장치마저 풀어버리고 그것의 위험을 먼저 감지한 여자가 아득한 곳으로의 이별이란 비상수단을 썼을 뿐이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열병만 앓고 있는 나는 그녀가 떠난 뒤 어떠한 마음앓이를 하게 될지 그 막연한 그리움과 애가 타는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여자가 매일 기다림에도 나는 버티고만 있다. 마치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는 듯이 그것은 역시 대책 없는 기다림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새벽녘에 오줌보에 가득 찬 방요 기운을 느끼며 눈을 뜨면 어머니는 언제나 세운 한쪽 무릎 위에다 발을 괜 채 보랏빛 어둠 같기도 하고 희뿌연 안개 같기도 하던 봉창을 향해 앉아 계셨다. 어쩌면 꼬박 간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를 어머니는 뭔가를 꼭 새벽녘에 기다리시는 듯 했다. 행여 부스럭대는 소리에 민망해 하실까 이불 속에서 아랫도리를 쥔 채 나는 입속 가득 고이는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이제는 좀 와주지. 저렇게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내 어머니를 위해 이제는 좀 와주지 싶은 원망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해 나도 모르게 키우고 있었다. 내가 보랏빛 같기도 하고 희뿌연 안개 같기도 한 새벽녘의 빛깔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다. 내 어머니를 기다리게 한 그 빛깔. 누나를 둔 내게 누나와는 다른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된 건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해였다. 새벽마다 봉창을 지킨 어머니는 그날 새벽녘에는 건넌방에다 군부를 지피고 아침 준비로 부산하셨다. 그분은 건넌방에 와 계셨는데 그 새벽의 뜻밖에도 누나가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다. 내 아버지야 라며 이불자락을 끌어당겨 눈물을 닦아내는 누나의 눈두덩은 부어 있었다. 나는 내게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내 아버지 일로 누나가 울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아버지란 사람이 누나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새벽마다 내 어머니로 하여금 봉창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픔을 키우게 했는가 하면 나타나서는 내 누나의 눈에 눈물을 내게 하는 사람이었다. 눈두덩이 붓도록 울고 있는 누나 때문에 덩달아 내 눈시울도 더워지려는데 어머니가 날 불러 건넌방으로 들여보내셨다. 그분은 아랫목에 평발을 한 모습인 채 앉아 있었다. 그 화로 이리 끌고 오너라. 그분은 마치 낯이 익은 듯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재빠르게 군부를 지피고 그 인걸불로 화로를 채웠던지 화로는 윗목에서 화사했다. 내가 조심스레 화로의 손잡이를 끌렸는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던 그분이 양쪽 내 손 위에다 두툼한 당신의 손을 덮더니 화로와 함께 나를 아랫목으로 끌었다. 내가 그토록 크고 듬직한 손을 보고 또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화로의 인걸불이 내 얼굴을 덮게 했는가 하면 누나를 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게 한 그분의 두툼한 손이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이제 학생이 되었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분은 내게 단지 그 말만 했다. 학생이 되었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런데 어쩐 일일까? 내 속에다 나도 모르게 키워온 막연한 대상에 대한 미움, 원망의 응어리가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모두 녹아내리며 이상한 용기까지 생기는 것이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분이 하라고 하시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마치 주술처럼 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주술이었다. 정말 만나는 여자 있으면 결혼하시게 할까, 여보? 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넌지시 내 눈치를 보며 고자질을 시작했다. 아내의 그 큰 눈동자는
이미 잔주름 주머니 속에 거의 숨겨지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엇이 말이 안 된다는 뜻인지 아내의 고자질에 나는 타박하듯 일축하고는 외면을 했다. 아내는 정말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다고 믿는 것일까? 만일 정말 여자가 있다면 아내는 진심으로 결혼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혹 모시기가 싫어 떠넘겨 버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버지에게 여자는 없다는 쪽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다. 눈이 화등장 같은 아내와 머리 큰 아들을 6을 두고도 한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애틋한 여자와 핏줄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사랑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그래서 사랑이란 얼마나 모질도록 아픈 마음을 동반하는지를 모르지 않을 아버지가 다시 한 여자를 만나리라고는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여자는 이미 한 달째 그곳에서 기다린다는, 내일도 기다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 달째라는 기간은 아버지가 내 집으로 오신 것과 비슷한 기간이기도 하다. 기다린다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도록 기다릴 것이란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에도 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그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오지 않을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내 어머니를 통해 너무나 일찍 기다림의 쓰라림을 경험한 나는 지금은 그녀가 나를 기다리지만 그녀가 떠난 후부터는 그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기다림을 내가 해야 하는, 그 막연하고 아득한 기다림의 아픔을, 보랏빛 같기도 하고 희뿌연 안개 같기도 한 새벽 봉창을 바라보는 것 같은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함을 알기에 나는 마치 이라도 악물듯 힘겹게 버티고 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약도 없는 기다림으로 그 신새벽 봉창을 지킬 때 어느 날 기별도 없이 몸에 찬바람을 묻혀 그분이 나타나면 내 어머니는 앞치마 자락을 끌며 동동 바쁘게 부엌과 건넌방을 오갔다. 그분이 올 때마다 누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고 누나를 울게 한 그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키운 나는 누나의 내 아버지야 라고 하던 그날 이후,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되었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며 양쪽 손잡이에 화로를 쥔 내 손을 덮던 그 듬직하고 따스한 손길을 느낀 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았다. 비록 누나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울고 있을지라도 얼굴에 없던 화색을 띄우고 동동거리며 바쁜 어머니의 피오르는 안색을 볼 수 있어 내 마음도 덩달아 기뻤다. 어머니처럼 그날 이후부터 어쩌면 나도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기다림의 고통을 알면서도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도무지 우연이라도 만남의 가망성이 없는 아득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인한 고통,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